오늘 가져온 기업은 코웨이입니다. 정확히 그냥 코웨이가 어디 건지 아세요? 웅진. 웅진. 저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웅진 게 아니었어요. 6년 동안. 이제 2012년도에 웅진이 혁신 계획안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웅진 코웨이 직접 키워왔던 이 코웨이를 팔았어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라는 곳에. 그때 팔았고 그 당시에 웅진 에너지가 막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주당 가격이 막 16만 원 이랬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한 16,000원 타냐? 지금 주당 1,800원.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건 망한 사업이에요. 그냥 괜히 좋은 거 팔았다가 이쪽 들어갔는데 안 되고 그냥 다 망한 거예요. 웅진 에너지는 망했고 이제 웅진 입장에서 코웨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다시 사고 싶죠. 그래서 다시 사겠다를 선언했습니다. 가격 지분율 22%에 1조 7천억 원.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코웨이가 가격이 25%가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웅진이 있고 웅진 밑에 웅진 싱크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웅진 싱크빅을 통해서 코웨이를 사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자산 규모로 보면은 웅진 싱크빅이 5,500억 정도인데 코웨이가 2조 2천억이에요. 이걸 살 수 있나? 자산으로 보면 이렇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웅진 싱크빅이 1,400억이고 코웨이가 폭락했는데도 5조예요. 과연 이걸 살 수 있나? 1,700억짜리가 1조 7천억 원 들여서 5조짜리 먹겠다. 이게 가능한가? 웅진의 논리는 이래요. 시장 성장률이 보통 렌탈 시장이 10% 정도 되는데 이거에 조금 하회하는 7, 8%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자 비용을 비롯해서 다 갚을 수 있다. 얘네 양아치네. 코웨이 매출로 다 갚겠다는 거야? 그쵸? 코웨이에 있는 돈을 다 빼와서 이거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M&A 건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의문점은 세 가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 첫 번째, 1조 7천억 조달이 가능한가? 사겠다는 게 1조 7천억인데. 두 번째, 이제 M&A 이후에 코웨이 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 세 번째, 성장률 7%를 가져갔다고 해. 근데 그래도 진짜 이거 감당 가능한가? M&A 먹고 나서 버틸 수 있는가? 자, 하나씩 박살을 내보도록 하죠. 우선 1조 7천억을 어떻게 조달하겠냐? 첫 번째는 웅진 싱크빅을 통해서 1,700억 원을 유상증자를 해요. 이때 만약에 공모가 실패가 되면은 삼성증권이 다 받아주기로 했어요. 대신 삼성증권이 받아주면은 7% 할인된 가격에 먹기로 한 거예요. 이미 7% 손해보긴 하지만 어쨌든 1,700억 대주겠다고 한 게 어디예요? 일단 1,700억을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다. 그쵸? 두 번째,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4천억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웅진 싱크빅의 전환사채를 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6천억짜리 펀드를 90% 이상 소진을 한 상태예요. 그럼 펀드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조성해야 되는데 내년 3월까지 투자자 다 받고 나서 지급이 다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9천억을 한국투자증권에서 인수금용으로 참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투 입장에서는 뭐 어떤 펀드를 조성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웅진 싱크빅 M&A 할 건데 이때 투자할 사람 9천억 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같은 거를 이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자 비용 엄청 세겠죠. 9천억 될지도 이거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단기 차입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빌리는 돈이 이제 2천억 원 정도. 이 2천억 원을 제가 보기엔 못 빌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9천억 원을 빌리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부채 비율이 뭔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신용 상태가 아니야. 자산 규모가 5천억인 애한테 9천억을 빌려줬어. 근데 그 9천억 원을 더 빌리고 있는 애한테 2천억 원을 또 더 빌려준다? 저는 저라면 안 빌려주죠, 돈. 친구면 가능할 수 있어. 형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짝짝꿍 해먹을 수도 있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1조 7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운 좋게 1조 7천억 원 달성했다. 그래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 웅진이 코웨이 성장률 7% 실현이 가능한가? 저는 여기서 의도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된 오류의 뜻이 뭐야? 꼭 저렇게 손을 치는 거야. 다시. 그냥 진행해. 두 번째, 웅진이 이게 왜냐면 2016년 대비 2017년 말에 웅진이 진짜 매출액이 7% 이상 늘었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었고 현금 흐름도 엄청 늘었고
현금으로 엄청 진짜 3,300원이 5,500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환난할 수 있는데 이때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코웨이 정수기에서 니켈 검출 사태 때문에 소비자들이 완전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환불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코웨이가 굉장히 못했을 때요. 제일 못했을 때.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2017년에 성장률을 산정을 한 거죠. 그러면 2016, 2017 두 개만 비교하면은 쫙 성장인 것처럼 보이죠. 이거 보면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은 렌탈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렌탈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품목이 다양화돼가지고 렌탈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거지 정수기가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웨이는 정수기를 자체 제작하고 그거를 방문 판매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걸 통해서 아예 전부 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렌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성장률을 기반으로 자신의 성장률을 추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건 그냥 잘못된 논리예요.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를 안 시키고 시장 전체로 그쵸? 판단했다는 자신들은 그 시장 전체에 제대로 속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물론 진짜 잘해서 성장률 7%를 기록했다고 해. 근데 그래도 얘는 안 돼요. 얘는 양보해. 100번 양보해서 진짜 지금 이미 두 번째부터 끝났는데 만약에 7%를 기록해도 이거 이자 비용이 감당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웅진 싱크빅의 재무상태표를 들여다보면은 장기 차입금의 이자율이 3%에서 3.6% 정도 나와요. 3.6%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인수금융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금리가 훨씬 높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알았어요. 0.9%만 더 산정했어요. 원래 이제 인수금융에 따른 이자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은 500억, 이제 기사들에서는 5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0.9%만 산정을 해서 플러스로 산정을 해서 40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웅진 싱크빅에 이제 스틱이 받아주는 CB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환사채 네. 얘기한 거 맞지?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지만 이제 이자율은 그대로 내야 되거든요. 그 이자율을 디스카운트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한 2.5% 정도로 산정했고 왜 0.7%를 깎았어? 이제 에퀴티 스위트너라고 해서 이제 거래를 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통 CB를 발행할 때 누구한테 달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원래 투자 안 할 사람들한테 좀 투자 좀 해줘 하면서 이제 달달한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CB를 발행하는 건데 이때 원래 이제 3.5% 이자율이 아니라 전환권을 주면서 40bp에서 60bp 정도 이자율을 깎아줘요. 근데 보통 60bp를 깎아주는데 저희는 BP가 점 몇 프로? 0.4%에서 0.6%를 깎아준다는 거야? 그쵸. 근데 저희는 웅진에게 유리하게 선정을 해서 0.7%를 까준 거예요. 보통 치보다 조금 더 높였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다 웅진한테 진짜- 유리하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진짜 네. 완전 유리하게. 네. 그렇게 하고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수금융이 이미 4.5%였으니까 거기서 1%만 가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가산을 해야겠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안 좋은 상태라서 다 좋게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자 금액이 보통 한 604억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 604억을 감당할 수 있느냐? 매출이 얼마인데? 매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돈을 갚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을 봐야 되는데 2017년 영업 대상으로 이제 2018년도 7% 더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은 한 영업 현금 흐름이 5,900억 정도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좋게 아까 성장률 7% 안 되지만 7%로 산정을 했을 때 5,900억을 버는데 지분율이 22%예요. 웅진 싱크빅이. 그럼 거기서 딱 22%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22%를 가져가면 이 중에 1,303억 정도가 현금으로 들어올 텐데 물론 이것도 안 되겠지만 1,303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중에 이자 비용을 차감하면은 한 699억 정도 나와요. 700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 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650억 정도예요. 그러면 뭐 이자는 갚았네 싶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지주회사법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50% 이상이 타 회사 증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얘네도 두들겨 맞았구나. 네. 근데 강제로 지주회사로 바뀌면은 부채가 200%가 넘으면 안 되는데 코웨이 인수하는 순간 부채가 200%가 훨씬 넘어버려요. 그럼 2년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 금액이 2,880억이거든요. 이거 못 갚아요. 제가 볼 때는 웅진이 지금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웅진이 코웨이를 먹으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웅진은 지주회사기 때문에 부채 비율 200% 넘기면 안 돼요. 이미 지주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금융을 통해서 코웨이를 못 먹고 아예 웅진 싱크빅을 통해서 먹은 다음에 지주회사로 전환시켜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2년의 기간을 줘요.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2년 동안 저도 계산해보면은 코웨이한테 다 유리하게 산정을 해보면은 이거 다 못 갚아요.